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움의 박종원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수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누수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법원의 판례 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 비추어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패소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소송 비용을 정산을 할 때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누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건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의뢰인이 투입한 감정 비용을 최대한으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섣불리 청구를 했다가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패소 부분이 생기고 그 비율만큼 소송 비용에서도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 비용도 나중에 회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누수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편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드렸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위자료를 아예 포기하기에는 좀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누수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누수라는 것이 집안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벽지도 변색도 되기도 하고 인테리어가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곰팡이 냄새도 나고 굉장히 피해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누수가 발생한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누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그 모든 시간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긴 시간이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사실 가해자 집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윗집에서 편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만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고통을 피해자가 감수해야 되는 약간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수 피해가 발생한 집은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현장 보존을 하기 때문에 뭐 누구 지인을 불러서 초대하기도 어렵고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감기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생기게 되면 당사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소송 전략상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하나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예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또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누수 소송을 끝난 이후에 위자료만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 소송을 한다면은 누수로 인해 우리 집이 훼손된 인테리어에 대해서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숙박 및 이사 비용, 짐 보관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부대한 비용들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 건데요. 위자료 부분만 따로 빼놓고 이미 이제 판결을 한번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는 판결에 효과가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자료만 따로 떼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좀 명백한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이미 감정을 통해서 누수 원인이라든지 피해 현황이라든지 누수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입증이 끝난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증거 방법을 그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정 비용이 더 지출이 된다거나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이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감정 비용이 지출된 게 없기 때문에 패소한더라도 그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비용이 투입되는 본안 누수 소송에서는 최대한 전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설계해서 잘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위자료 부분만 별도의 소를 제기를 해서 좀 가벼운 몸으로 소를 진행을 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을지 아니면 좀 위자료가 인정받을지 못할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이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한번 좀 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이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도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한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길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수 피해가 발생을 하고 뭐 윗집이나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다 보면은 분쟁 상황이 또 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소송 절차가 또 이제 꽤 오래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위자료 청구 소송만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정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도과를 해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수 소송을 잘 수행을 하였고 다행히도 이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소송이 끝난 직후에 위자료만 별도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수 소송에서 당사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정신적인 고통, 이거를 어떻게 이제 위자료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